여러분, 자동차 부품사들의 위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이템을 선정을 할 때 말입니다. 지표가 바뀌면 제가 선정을 하거든요.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다시 하지는 않고요. 지표가 다시 바뀌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템을 선정해서 우리 산업의 분위기, 우리 제조업의 분위기, 우리 자동차의 분위기가 이렇다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런데 또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자동차 부품사 고용인원입니다. 22만 5천 명입니다. 22만 5천 명. 그냥 단순하게 22만 5천 명 이러니까 얼마나 줄었는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2016년에는요. 자동차 부품업계의 고용인원이 26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 추정은요. 22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4만 명이 지금 2017, 2018, 2019, 2020, 2021년 5년 동안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2020년 작년 대비해서 올해를 보더라도 10,000명이 줄었어요. 10,000명이. 작년 대비 23만 5천 명이 22만 5천 명이 됐잖아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자동차 부품사의 줄폐업이 지금 되고 있다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지금 자동차 부품업체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요. 사실 자동차 부품업체는요. 지금 뭐 2중고, 3중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반도체 부족하죠. 이게 1중고입니다. 반도체 구할 수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지금 부품사도 천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다 원자재 가격 폭등했습니다. 철광석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까지 폭등 안 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다 인건비는 또 어떻습니까? 인건비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인건비 폭증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작업을 못할 정도예요. 주 52시간제는 어떻습니까? 주 52시간제. 주 52시간제도 난리거든요. 여기에다가 전기차가 또 난리예요. 전기차가 엄청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마지막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기차의 충격은요. 그 어떤 때보다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연기관 차는 부품 수가 많습니다.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전기차는 부품 수가 확 줄어요. 2만 개로 줄어요. 거의 30%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에 대응을 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내연기관 자동차만 가지고는 이제 생존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진짜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 5중고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의 폭등, 여기에다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의 급상승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업비용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영업비용으로 개발할 돈이 없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대기업이 하청을 줄 때 진짜 억지로 생명줄을 유지하게끔만 이익을 주거든요. 이익을 굉장히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나쁜 단가를 계속 후려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은요. 어떻게 하든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연구개발, 전기차의 연구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대응을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거의 4년 반 동안 그야말로 기업 때려잡기만 했잖아요. 특히 기업 때려잡기를 하는데 중소기업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격을 줄 수가. 저는 그게 결국 중소기업의 어떤 큰 악재가 됐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지금 내연기관의 어떤 부품 수가 전기차에 적다는 거. 결국 개발 못했으니까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지금 당장 전기차는 엔진 필요 없죠, 그죠? 엔진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내연기관 엔진 부품만 6,900개예요. 6,900개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품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구동을 전달하는 그런 부품들 실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5,700개인데요. 전기차는 2,100개밖에 안 됩니다. 2,100개. 그리고 전장도 마찬가지예요. 전장도 3,000개에서 2,700개만 있으면 2,100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자체가 우수수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부품이 3만 개였다가 2만 개로 줄어들면 당연히 중소기업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2020년만 보더라도 중소기업들 줄줄이 무너졌어요. 1차 협력업체도 지금 무너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계속 무너져 왔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사들 보세요. 1차 협력사 기준입니다. 1차 협력사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에 883개가 744개로 줄었습니다. 이게 뭐 140개가 넘게 140개 가량 줄었으니 이게 중소 부품사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은 없지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렸으면 안 됩니다. 주 52시간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 52시간제까지 적용을 하니까 인건비는 최저임금비에다가 더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익은 이익대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익은 이익대로. 아마 올해는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 거예요. 실제 2020년만 보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쪼그라든 거 보세요. 영업이익률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이에요. 2019년에는요. 4.1%. 그런데 300인 이상 고용기업입니다. 2020년에는 2%입니다.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영업이익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해지죠. 게다가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2020년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2019년은 3%였지만 2020년에는 300인 이상 미만 300인 미만 기업은 1.3%입니다. 자꾸 쪼그라들잖아. 2019년 대비 2020년이 300인 이상 기업에도 쪼그라들고 300인 미만 기업에도 쪼그라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R&D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 결국 전기차의 대응에 실패해서 우리나라 부품사들 그 명맥을 제대로 유지할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사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1차 협력사도 지금 뻥뻥 나가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1차 협력사가 안 넘어가게끔 어떻게 하든 막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저는 부품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워낙 많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양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제조업의 위기, 자동차의 위기가 곧 저는 제조업의 위기라고 보는데 그만큼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정부가 사실은 기업의 뒷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요즘은 정부가 기업을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정부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 떨어요. 기업들이. 그러니 우리 경제가 이게 참 버텨낼 건가. 저는 제조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 중심의 어떤 정책이 다른 어느 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요, 뭐 석유라도 풍부하든가 천연자원이라도 풍부해서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을 나라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은 기업이에요. 기업. 사람이고 기업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기업이 병존할 수 있는,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요. 우리 국가 지도자들도요, 우리나라의 핵심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기업을 어떻게 하면 더 보호를 할 것인가, 지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